안녕하세요. 손쌤의 온앤오프의 손쌤입니다. 다들 한참 준비한다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초등임용 2차 심층 면접 가이드입니다. 생각보다 심층 면접에서 점수가 많이 감점됩니다. 그 이유로는 많이 쓰는 책 있죠. 그 책은 사실 문제를 위한 책이지 수업 면접에 이렇게 해라 라고 명확하게 제시는 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들 이런 생각이 좀 들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라고 어쩌라고 라는 의문이 들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제에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우리한테 명확한 형태를 제공하지 않아서 오늘은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트렌드입니다. 구상은 정확한 트렌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생략하고자 하나 굳이 따지고 보면 교실에 상황을 주고 관련 교육학적 용어로 기술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현 상황과 관련된 내용은 잘 나오지 않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는 코로나 관련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디지털 이런 역량들이 한창 들어올 때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으로 치면은 이제 굳이 나올 만한 게 AIDT인데 AIDT는 최근 정부의 상황이 조금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 때문에 AIDT가 보조자료가 된다는 말도 있고 해서 굳이 이런 최근 이런 트렌드보다는 본질적으로 문제 해결과 관련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일단 사실 이 순간순간 바로 보고 올바른 교육학적 용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현직에 있는 저도 그리고 다른 교사들도 면접관들도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어떤 면접관은 저에게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난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는 해결해야겠죠.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몇몇은 뭐 논술책을 다시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답을 찾는 답은 이제 없기 때문이죠. 답을 찾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요. 바로 지문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최근 트렌드상 결국에는 그 몇 년간 대부분 문제 속에서 지문 속에서 답을 뽑아내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정답으로 채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녹여진 지문을 찾아서 정제된 용어로 바꾸고 정리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즉답형입니다. 요즘은 이게 문제 상황에다가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물어보곤 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참 머리가 아픈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즘에는 인성적 자질을 물어보는 추세가 매우 강해져서 예전에는 보통 한 문제는 문제 해결 방법 그리고 한 문제는 인성적 자질을 물어본 반면에는 요즘에 그냥 두 문제 다 인성적 자질을 물어보곤 합니다. 근데 아마 이런 트렌드의 변화는 임용 대상자분들 대부분이 현직에 대한, 즉 교직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사실 교직에 나오면 너무 다양한 방법들을 접합니다. 담임 한 번만 해보면 사실 시행되는 활동이나 지원되는 사항들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따라서 현역들은 분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현역들도 조금 쉽사리 할 수 있는 인성적 자질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보통 문제 상황에 따른 요구되는 이런 인성적 자질은 기본 베이스는 인성교육 8대 요소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아마 이게 띄어지겠지만은 예절, 효도,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을 기반으로 좀 이것을 기초적으로 외워주시고 추가적으로 외워줘야 되는 것은 최근에 부산교육의 학급 활동 자료로 배부된 말, 글, 맘 내용에 있는 인성적 자질 요소입니다. 이 인성적 자질 요소가 되게 다양하니 한번 멈춰놓고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도 가졌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100% 가지고 있는 의문일 것입니다. 아니, 인성적 자질이 사실 거기서 거기고 다 비슷한데, 아니 여기서도 이게 맞는 것 같고 여기서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둘 다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답이 있습니까? 아니 뭐 정확한 답이 있나요? 라고 의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당해 작년이죠. 작년 면접관이자 한 고사실의 채점 책임자에게 여쭈어본 결과 답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인성적 자질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인성적 자질 요소 외에는 다 틀렸다라고 이제 명확한 기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성적 자질을 정확하게 머리에 기억하고 어떤 인성적 자질이 정확하게 들어맞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은 인성적 자질을 달달 외워야겠죠. 다음은 형태입니다. 형태는 즉 구조죠. 구조를 가지는 것은 면접관들에게 명확성을 심어주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능 틀을 가지는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진짜 만능입니까? 저는 만능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답에 대한 틀을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하고자 한 것은 말 구조, 즉 담화 표지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는 구상형 문제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여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상은 명확하고 깔끔하게 파트를 딱딱딱딱 나누어서 구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답에서는 하면 좋지만은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다면 서론과 결론은 간단하게 한두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서론입니다. 서론은 제시문에 나와 있는 상황을 알 수 있는 부분이며,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찝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답에서는 서론이 점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하면 명확하겠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의 형태는 제시문의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고 답할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시문의 상황을 살펴보니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는 그렇기 때문에 교사에게 다양한 인성적 자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방법 또는 자질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서론을 간단하고 짧고 명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본론입니다. 본론은 명확하고 내용이 잘 드러나게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점수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깎이면 안 됩니다. 자, 형태는 간단하게 말하면 논지, 이유, 이유의 구체화, 기대 효과입니다. 이 네 단계를 이루면서 한다면 깔끔하고 명확하고 구조화되어서 체계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4단계의 형태를 저는 추천합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혹시 몰랐다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담화 표지어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논지입니다. 논지는 간단하죠. 첫째, 무엇입니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둘째, 다음은 이유입니다. 이유까지도 매우 간단합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다. 무엇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고 이 이유를 간단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유의 구체화입니다. 이유의 구체화 부분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시입니다. 예시는 논지의 자세한 설명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것을 제가 수업 시연하듯이 조금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학생들의 놀란 마음을 좀 이렇게 침착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예시를 들어보면 학생들을 침착하게 하겠습니다. 그 예시로는 얘들아, 많이 놀랬지? 그치. 지금은 좀 진정하고 우리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차분하게 선생님 말을 들어서 행동해 보도록 합시다. 라고 했었습니다. 조금 뭔가를 말한 듯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받아들이는, 즉 면접관들도 명확하게 판단하고 점수를 매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금 실제로 말하는 듯하게 좀 리얼하게 하는 것을 이 예시 부분에서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의입니다. 정의란 여러분들이 교육학적 용어나 이런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경우에서 사용하면은 얘가 좀 공부를 했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는 단어 표지어는 논지는 무엇을 뜻합니다. 무엇을 뜻합니다. 라고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위기관리 학생은 이러이러한 학생들에게 정책적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등이 있겠죠. 이렇게 명확하게 정확한 뜻을 안다면 이렇게 탁 집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입니다. 회복적 생활 교육은 무엇입니다. 이런 것처럼 명확한 정의, 이것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셋째, 설명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설명은 논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방법 등 예를 들어 학부모와 소통의 창구 열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소통의 창구 여는 방법으로는 카카오톡, 하이클래스의 하이톡 뿐만 아니라 클래스팅 등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이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기대 효과입니다. 기대 효과는 사실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과 거의 유사하므로 처음 시작할 때는 따라서 어쩌고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의 형태로 이야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이제 결론은 앞의 내용에 대한 요약과 정리가 필요합니다. 앞에 두 내용을 포함하여 이제 간단하고 나 이걸 했어요 라는 것을 한 번 더 찝어주는 것입니다. 앞에 인성적 자질을 얘기했다면 앞서 말한 두 인성적 자질, 이거는 직접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한 성실, 배려의 인성적 자질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성적 자질을 가진 그런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는 인성적 자질을 가져 더욱더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내용적 측면입니다. 사실 인성적 자질을 물어보는 부분에서는 앞서 말한 인성적 자질, 제가 보여드렸던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달달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은 이제 대답으로는 그 관점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점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교사. 둘째, 학교. 셋째, 학생. 넷째, 학부모. 5번째, 지역사회입니다. 이어서 각 관점에 따른 자주 사용되는 해결법 몇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사입니다. 교사는 2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 교사 자기 자신으로서 할 수 있는 것과 두 번째는 동료 교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관련된 대답으로는 주로 성찰 또는 성찰일지, 자기 연수 이런 거나 아니면 상담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으니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동료 교사와 관련돼서 자주 쓸 수 있는 것은 저는 조언을 구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멘트를 살짝 바꿔서
노하우를 전수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저는 약간 면접 분위기를 좀 딱딱한 것보다 좀 편안하게 하려고 선배님들의 노하우들을 쏙쏙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앞에 계신 면접관들도 다 이제 선생님들이니까 이렇게 조금 선배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받겠다 하니까 조금 웃으시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때 저 방법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차원입니다. 학교 차원은 동료 교사와 비슷하지만은 지원적 측면을 조금 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량이나 또는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그리고 다모임 회의, 뭐 교직원 체육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좀 무난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학생 지원적인 측면에서는 상담 교사와 연계, 그리고 위기관리 학생 선정, 그리고 교육복지를 통한 재정적 지원, 그리고 학력신장 프로그램 무난하게 쓸 수 있죠. 그리고 학생회 자치활동이 있겠죠. 물론 이것보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찾아보면 너무 많으니 이것들을 잘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셋째, 학생입니다. 주된 문제 해결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떠올릴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납조기들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납조기를 다룰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납조기를 직접 다루는 것과 두 번째는 납조기들과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먼저 전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진솔된 상담을 저는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뭐 상담은 언제나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 저는 멘트를 칠 때 아이들의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다라는 것들을 조금 추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상담이라기보다는 진솔된, 진지한, 따뜻한 이런 멘트를 조금 썼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목표 제공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목표 제공은 뭐 작은 목표부터 큰 목표로 간다, 그리고 물적 보상이 아닌 심적 강화를 해준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좀 피력을 잘 해주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점을 줄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후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또래 교사는 다들 알고 다들 사용하는 부분이죠. 학습 부진의 경우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추가 멘트로 무엇을 말했냐면, 도움을 받는 학생들도 학습적 성장이 되지만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가르쳐주는 학생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학습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 학습적 성장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가르치는 학생과 가르침을 받는 학생 둘 다 성장을 한다, 약간 이것을 좀 포인트를 줘서 말했더니 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반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이런 납조기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겠다, 또는 뭐 이런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반 전체 교육을 하겠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겠고, 뿐만 아니라 뭐 어떠한 사고가 생겼었을 때 아이들이 당황할 수가 있으니 아이들부터 진정시키겠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이런 학생을 다루는 방법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학부모입니다. 사실 제일 예민한 부분입니다. 면접관들도 다들 아마 한 번씩은 학부모님들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너무 학부모 편을 들어주는 것보다는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 공감입니다. 생각보다 좋은 방법입니다.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그거 있죠. 뭐 학부모가 화났어요 상황 있죠. 우리 애 아빠가 화났어요. 뭐 애가 다쳐왔어요. 뭐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일 먼저 답변할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감을 해준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공감을 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공감이 아니라 아닌 따뜻한 마음으로 공감을 하되 객관적 입장에서 듣도록 하겠다,
이 객관적 입장을 넣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상담입니다. 상담. 뭐 여기서도 사용되죠. 학교에서 볼 수 없는 가정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이 문제 행동의 시작점이 가정에서 비롯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겠다라고 저는 좀 주로 멘트를 많이 쳤습니다. 사실 뭐 도벽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겠지만 소통의 창구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뭐 일방적인 소통의 창구를 열겠습니다. 뭐 카카오톡, 하이클래스, 클래스팅 이건 선생님들 아마 다들 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라인 앱을 통해서 소통할 수가 있고, 소통을 통한 라포 형성을 통해서 교사를 믿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추천을 드린 방법은 가정에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만 교육하는 것보다 가정에서도 교육을 한다면 다각도의 지원이 가능하여 이제 학생의 변화를 빨리 발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좀 방금 말했던 이 방법은 면접관들이 다들 약간 좀 끄덕거리며 체크를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유관기관이죠. 유관기관. 제일 무난하고 뭐 별 방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뭐 치료, 체험 뭐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다. 뭐 이 정도가 있겠죠. 앞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관점을 5가지로 나누어 봤다면 이유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이유 부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연습할 때 매우 그랬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오래 타니까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어 라고 하는 말에서 밥을 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들 뭐 이런 질문을 하나 싶겠죠. 다들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겠지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면접에서 답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다들 면접에서 대답을 할 때는 자전거를 타서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오래 타서 그렇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그 일이 일어난 원인, 근거입니다. 연결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의 구체화는 점수에 해당되지 않겠지만은, 그렇게 크게 해당하지 않겠지만은 이유는 점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이유 부분을 명확하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인드입니다.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컨셉을 잡고 가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다 참교사겠지만 그래도 뭐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말도 해야 되는 거 알죠? 네. 실제와 다르더라도 면접관이 좋아할 만한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런 컨셉을 가진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가치 부분입니다. 가치. 여러분들 이런 문제 본 적이 있죠? 여러분들 미리 선약이 있는데 교직원 체육이 잡혔다, 뭐 이런 다른 교사들의 활동이 잡혔다, 뭐 이런 것도 있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거 선택하겠습니까? 선약은 선약이니까 우선적이며 개인적인 입장의 약속을 선택하겠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선적 가치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면접은 우리랑 다릅니다. 면접관들은 우리랑 달라요. 대부분 보수적이고 관료주의적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감, 교장, 교무부장입니다. 예, 여러분들 부모님 나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교장, 교감 선생님이 좋아할 만한 가치를 선택하세요.
저도 영상에서는 뭐 그렇게 좀 바르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반골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전자를 선택했는데 도움을 받았던 이런 면접관들에게 항상 혼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네가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가지더라도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항상 혼나고는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평가에 관한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은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전 방식대로 뭐 단원 평가를 쳐서 점수를 매기고 학생들의 이런 학업 능력을 평가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당연히 이건 뭐 옛날 방법이고 이거 수행 평가를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이제 막 이런 것들을 해서 평가해야지 요즘 트렌드가 아니다라고 말해야지 라고 하겠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교육 트렌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 공통지역, 저는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의 경우에는 보수교육감입니다. 요즘 트렌드는 점수를 매기는 시험이 강조됩니다. 계속 시행 빈도도 증가하고 있고 그 학업 성취 떨어진 애들 맨날 시험 치라고 맨날 뭐 해라고 맨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계속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 애들의 학업 성취 능력이 박살났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한 2년 정도씩, 2살 정도씩 어려졌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의 5학년 학생들은 한 3학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직 가보면 아찔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은 이렇게 퇴보를 했고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시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사를 비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뭐 교직이 있다 보면은 그렇게 좀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그렇게 예쁘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면접관들은 다들 현지에 계시는 교사입니다. 다들 학부모와 이제 학생에 의해서 대일대로 되어서 힘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문제를 교사의 문제로 떠넘기지 말고 교사는 최대한 애둘러 말해주세요. 최대한 둘러서 이렇게 좀 커버를 쳐주세요. 교사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런 점에서 아쉽다. 뭐 이런 쪽으로 살짝 돌려 말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넷째, 초등교육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질문에서 사용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초등교육의 핵심입니다. 이런 초등교육의 핵심을 가슴에 품고 답을 하면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관점이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이랑 학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초등교육이랑 중등교육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고민이 되죠. 첫 번째 내용으로서는 초등교육과 학원의 차이는 바로 전인교육의 차이입니다. 전인교육. 초등학교는 지덕체를 배우는 공간입니다. 지식만 배우는 공간이 아니죠. 지식만 배울 거면 학원으로 가든가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지덕체, 즉 체는 떼고 봐서 도덕을 배우는 공간이며, 즉 함께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학교는 지식과 사회 기술을 배워가는 공간이란 것을 머릿속에 잘 담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답변으로도 쓰면 괜찮은 부분이고 결론 부분에서 써도 충분히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의 차이입니다. 뭐 똑같은 공교육이라 해도 차이가 있죠. 가장 큰 차이는 융합교육입니다. 융합교육. 초등교사는 한 사람이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치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과목을 융합할 수 있죠. 여러분들 뭐 대학에서도 다 배웠죠. 스팀 교육. 이 스팀 교육은 교사의 전문성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스팀 교육이라 하는 이 융합 교육을 조금 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 두고 답변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이 4가지 마인드 제발 머리에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바른 자세 진짜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다리 잘 모으세요. 다리까지 보입니다. 이거 지금 면접관하고 거리 아닙니다. 지금 카메라는 면접관 위치에 해놨지만은 실제로는 요 뒤에 서 있습니다. 뒤에 서 있으면은 여러분 다리까지 정말 잘 보입니다. 그리고 손 긴장되죠? 책상 서랍 뒤로 숨기세요. 숨기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상 서랍을 잡습니다. 딱 잡는데 긴장돼서 손이 아래로 가면 여러분들 손이 이렇게 긴장해서 손이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거 다 보입니다. 그러니 손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허리 펴세요. 긴장하더라도 허리 딱 펴고 바른 자세로 딱 덩치 커 보이게 딱 바르게 하세요. 쭈글해 보이는 순간에 자신 없어져 보입니다. 허리를 쫙 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종이 들지 마세요. 종이 들지 마세요. 구상지를 읽을 때나 또는 우리 즉답 문제 읽을 때 들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제가 들어봐서 압니다. 들고 좀 저도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막 이렇게 하곤 했었습니다. 했는데 망했습니다. 안 좋아 보인다 하더라고요. 네, 들고 말하지 마세요. 톤과 용어입니다. 톤은 수업 실현과 비슷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차분함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건 면접이니까요. 그쵸? 근데 하지만 딱딱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읽기보다는 다이나믹을 주세요. 근데 이제 다이나믹을 줄 때도 다 다이나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점수에 해당하는 논지 부분 있죠? 논지 부분에 강조해서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됩니다. 그 톤을 올리세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남자들 목소리 낮으면 웅얼웅얼 거립니다. 아무리 딕션이 좋아도 목소리가 낮으면 웅얼웅얼 거리는 게 들립니다. 여자애들 목소리가 잘 들리는 이유는 톤이 높아서입니다. 조금 더 목 아파요. 목 아파도 올리세요. 톤 확 올려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어는 이제 명확하되 밝은 느낌을 줘야 됩니다. 사실 차별점을 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여기서는 모두 모든 면접에 참여한 사람 모두 다 차분하고 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되죠? 면접은 결국엔 답도 다 비슷할 거고 문제가 다 똑같으니까 답도 비슷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인상을 심어줘야 되죠? 그렇죠. 차이점을 줘야 되는데 이 차이점은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방금 톤도 있지만은 미사어구를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진솔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공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따뜻한 공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약간 조금만 달라져도 와, 얘는 진짜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제가 좀 좋아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인데 틀린 것처럼 들리다 이게 뭔 말이지 하면 오히려 더 잘 듣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뭔 말이지 이게 이 말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면접관들이 더 잘 듣습니다. 다음은 표정입니다. 수업 실현보다 훨씬 더 웃으세요. 광대뼈 아프게 웃으세요. 여기 빠지게 웃어야 됩니다. 네. 원래 수업 실현 그냥 이 정도면 되는데 면접은 이 정도 이렇게 눈웃음 진짜 좋아요. 입만 웃는 게 아니라 눈웃음 치세요. 눈웃음 최대한 어떻게든 연습해서라도 눈웃음 치세요. 눈웃음이 가장 효과 좋은 방법입니다. 하고 이제 답변을 드릴 때 약간 눈웃음으로 나 너한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눈웃음 어떻게든 연습을 해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대에 빡 주고 끝나고 나면 와 여기 경련이 온다 싶을 만큼 하세요. 왜냐하면 면접은 몸짓 쓸 수 있습니까?
뭐 많이 쓸 수 없죠.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말투 막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표정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시선은 분배와 집중이 필요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얘기하면 눈 보지 마세요. 보지 말라 해도 여러분들 볼 거 다 알아요. 근데 최대한 보지 마세요. 굳이 봐야겠다 하면 인중이나 입 보세요. 네, 좀 그게 훨씬 낫습니다. 긴장이 진짜 되고, 그리고 면접 태도가 참 안 좋은 그런 면접관들이 있을 거예요. 꼭 보면 이제 교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머리를 감싸고 화가 나 있고 연필 잡고 막 표시를 할 겁니다. 보면 바로 싹 까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5명에게 시선을 나누세요. 저는 맨 왼쪽부터 1번이라고 두고 2, 3, 4, 5라고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자, 처음에는 1번에는 3초, 그 다음에 2번, 3번에 다시 3초, 다시 4번에는 한 1초, 5번에는 다시 3초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다시 역으로 1초, 3초, 1초, 3초를 연속적으로 왔다 갔다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줄 수 있는 포인트는 나 이렇게 시선 분배 잘해요. 이렇게 시선 분배를 잘해요.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게 내가 시선을 많이 줬어요. 근데 나를 안 보면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시선을 나누는 거를 그 시선을 나랑 마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시선을 나누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선을 나누는 것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중요 키워드를 말할 때는 나와 시선을 맞춰주는 면접관을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어필을 좀 하는 거죠. 이렇게 시선을 줄 때 이렇게 천천히 시선을 주다가 내가 뭔가 논지를 말할 때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서 나 너한테 말하고 있어요. 나 이거 지금 논지 말해요. 라고 하는 듯이 한번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되도록이면 가운데 쪽에 있는 자기를 바라봐주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대장이니까요. 자, 시간은 수업 시간에 비해서 보기가 훨씬 편합니다. 물론 말 다 하고 또는 구상이나 즉답을 다 말하고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서 봐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근데 이제 시계 위치가 또 중요하겠죠. 시계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조교님이 들고 계십니다. 조교님이 들고 계시는데요. 여기가 제 책상이고 여기가 면접관이라고 하면 한 3분의 2 지점? 살짝만 이 맨 끝분에서 조금만 더 돌리면 시계가 보입니다. 이게 참 다행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눈을 돌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 맨 1번 사람에게 1번 면접관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살짝만 더 돌려서 곁눈질로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러면 충분히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리면서 다시 이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말을 하는데 충분히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몸짓입니다. 몸짓. 몸짓을 쓸 때는 몇 가지 없죠. 하지만 할 건 확실하게 하세요. 자,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나, 첫째, 둘째 이렇게 하면 얘가 뭐 하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할 때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딱 보여주세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손짓 괜찮습니다. 이야기할 때 이렇게만 안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건 충분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졌던 문제이긴 하지만은 손을 좀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할 때. 네, 제가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랬을 때는 손을 잡으세요. 손을 잡고 책상에 꽉 짚고 있으세요. 이거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중간에 생각할 때입니다. 다들 중간에서 멘트 까먹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랬고 안 까먹는 사람 없습니다. 멘트 까먹을 때가 많고 또 즉답이니까 머릿속에서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정리된 걸 바로바로 말하려면은 정말 어렵죠. 그래서 다들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멘트를 쳤겠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저 멘트 할 시간에 그냥 다시 지문 읽으면서 생각하세요. 그리고 약간 생각하는 척 하면서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냥 말하다가 첫 번째 뭐입니다.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굳이 하겠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면접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얘 까먹었구나. 얘 중간에 멘트 생각 안 났구나. 다 압니다. 그냥 시간 아껴서 그 시간에 잘 정리해서 말하세요. 알겠죠? 시간 분배입니다. 늘 말하는 것처럼 시간이 남으면 호재입니다. 호재. 저는 보통 시간을 4-3-3으로 했었습니다. 구상에 4분, 말하는데 4분, 그 다음에 즉답 각각을 3분씩으로 했었습니다. 오히려 구상을 짧게 한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 할 멘트랑 이렇게 구상이랑 이렇게 말해야지 쫙 정리 다 했고 체계화 쫙 다 했는데 이거 말하는데 4분이나 걸립니까? 4분 안 걸릴걸요? 그래도 이렇게 저는 보통 4분을 잡곤 했었습니다. 왜 즉답에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냐? 구상이 길다고 해서 점수 많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즉답은 바로바로 말해야 되고 그 말을 정리를 해야 되고 떠올려서 하는 것도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체계화를 충분히 시킨 다음에 답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일단은 많이 남으면 좋겠지만은 시간 모자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연습 과정에서 할 만한 것들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언부언하지 말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대부분 즉답형에서는 시간이 부족할 거고 즉답은 진짜 말 그대로 준비할 시간 없이 바로바로 생각해서 구조도 짜야 되고 말해야 되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했던 말들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것도 다양하게 반복합니다. 아주 그냥 버라이어티하게 다양하게 반복을 해서 말을 하는데 결국 했던 말입니다. 했던 말을 계속 반복인 거죠. 아찔하죠. 여기서 시간을 정말 많이 쓰게 됩니다. 할 수 있는 이제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지금 저처럼 이제 영상을 한번 찍어 보세요. 영상을 찍어 본 다음에 그걸 텍스트로 바꿔 보세요. 요즘에 AI 잘 돼 있거든요. 그 텍스트 바꾸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넣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중언부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주 읽기 불편할 것입니다. 안 좋으니까 구상하는 데 시간을 훨씬 더 투자를 해서 더 깔끔하게 끊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서론하고 결론에 시간을 많이 쓰지 맙시다. 서론 주절주절 결론 주절 여기서 시간 다 갑니다. 즉답에 서론 본론 의미 없어요. 그냥 즉답형 저는 어떻게 했냐면 시간 없어요. 그냥 즉답형 문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서론 한다 하면 저 엄청 간단하게 했습니다. 즉답형 문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은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짧게 이렇게 합시다. 너무 길 필요 없어요. 결론도 없어도 돼요. 없어도 정말 상관없는데 굳이 한다면 한 2가지 정도 이야기하겠죠. 2가지 요약하세요. 필요한 인성적 자질은 배려와 겸손입니다. 이 배려와 겸손을 통해서 더 나은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성적 자질을 가진다면은 앞서 말한 문제들을 유려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즉답을 말하긴 말은 했어. 뭐 대충 올바르게 말한 것 같아. 근데 내가 뭐라 말했더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가 자주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생략하고 말하세요. 뭐 예를 들어 앞서 말한 두 가지 자질을 통해서 앞서 말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겪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세요. 굳이 배려, 인성, 첫째, 무엇하기 이렇게 안 말해도 됩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말해도 충분하니 간단히 줄이세요. 다음은 시간이 남는 경우입니다. 사실 바로 끝 맞춰도 상관없습니다. 한 2분, 3분 남겨도 끝! 상관없습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건 채워서 정확하게 말했으면 100점, 그냥 감정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괜히 불안하죠. 불안한 느낌이 들 겁니다. 사실 그러면 그때 들면 뭐라도 말해야 되는데 뭐라 말하지 하면 지금 말하는 저의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시간을 이렇게 앞서 말한 방법으로 시간을 줄였으면은 두 가지 상황일 겁니다. 첫째, 마지막 즉답형 문제의 본론 또는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둘째, 결론까지 다 말했는데 딱 시간을 봤는데 시간이 남았어. 이 경우가 있죠. 전자의 부분은 결론 부분을 늘리세요. 최대한 늘리세요. 본론에서 말했던 부분에서 이유의 구체화 부분 있죠. 이유의 구체화 부분을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다른 방향을 사용해서요. 예를 들어서 이유의 구체화에서 나는 설명의 방법을 썼어. 그러면 예시의 방법도 들어주세요. 아니면 정의의 방법도 한 번 더 들어주세요. 다른 방법을 써서 한 번 더 나 이거 했어요 라는 걸 끝까지 어필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을 아마 좀 충분히 늘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이러면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공감, 전체적인 요약, 교육관입니다. 이 세 가지의 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전 상황에 따라서 이제 교육관에 대한 관점들 여러 가지 나눠놨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준비해 놓은 거 좋습니다. 전 교육 주체에 관한 내용도 생각을 해봤고 전인교육, 좀 전에 말했던 전인교육에 대해서도 좀 자주 사용했습니다. 예시로는 제시문에 나와 있는 상황을 적는다면 교사로서 정말 어려움과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앞서 말했던 저쩌고 한 방법을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교사의 성장을 돕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이후에는 여기서 이제 문제 해결의 상황에서는 교직관과 연결하여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한 방법은 한 측면에서 진행되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의 거리가 더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같이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교사가 되도록 하여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미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는 이제 교직관과 인성적 자질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면 저는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자질들은 교사들이 필수로 가져야 할 덕목들입니다. 교사는 이런 덕목들 이외에도 다양한 덕목들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등교육은 전인 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닌 지덕체, 이 모든 것을 함양하는 곳이므로 교사가 먼저 이런 다양한 덕목과 자질들을 가져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교사가 이렇게 다양한 자질과 이런 덕목들을 가지게 된다면 학생들은 지덕체를 배우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사회 기술들을
사회기술들을 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배운다면 올바른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리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소비하곤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상입니다. 여러분들 면접이나 수업 실현을 할 때 여러분들 다들 이제 어떤 옷 입을지 고민해 봤나요? 저는 우선 이제 남학생과 여학생 나누어서 조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남학생들은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는 것이 좋겠죠. 머리 깔끔하게 하세요. 저도 원래 항상 뭐 장발을 하거나 히피펌을 하거나 되게 다양한 옴브레로 머리를 염색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머리 깔끔하게 정리해서 가세요. 다음 복장, 남자 복장은 깔끔한 정장이 좋겠죠. 저는 남색을 추천합니다. 왜 남색을 추천하면 가장 깔끔한 색깔이기도 하고 다른 검정색, 회색에 비해서 그래도 좀 밝고 산뜻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제 바지입니다. 바지 통은 좀 널널한 거를 추천합니다. 물론 깔끔하게 딱 떨어진 핏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정장 입을 땐 그 핏이 정말 예쁘죠. 하지만은 면접관들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약간 이렇게 넉넉한, 약간 발등 살짝 덮는 듯한 통을 가진 그런 정장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두입니다. 구두는 단정하게, 제발 단정하게 가라고 얘기했죠. 운동화 신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비추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부모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면접관님들도 다 부모님 나이대일 것입니다. 아마 물어보면은 운동화도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구두가 좋지 않겠니? 라는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냥 구두 신으란 말이죠. 구두를 신는데 두 가지로 준비해 가세요. 먼저 첫 번째는 슬리퍼랑 구두 둘 다 챙겨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서 구두 신고 있으면 발 진짜 아파요. 그러니까 슬리퍼 편한 신발을 하나 챙겨가고 실제 면접 바로 직전에 구두로 갈아 신어서 면접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핫팩 추천드리고요. 정말 춥습니다. 핫팩 꼭 추천하니까 들고 가길 바랍니다. 그럼 구두는 어떤 것을 신어야 되냐? 저는 구두는 좀 소리가 안 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처음에 로퍼를 신고 갔더니 이제 걸을 때마다 따각따각 소리가 나서 저 스스로가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리가 좀 덜 나는 신발을 신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닥터마틴 신고 했던 것 같은데 닥터마틴 밑에가 좀 부드러워서 완충제가 있어서 소리가 안 나서 그걸 좀 차용하고는 했었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룰 옷 있죠? 여러분들 면접 고사장 가면 24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여자가 보통 한 15, 18 정도가 있죠. 저 때까지만 그랬습니다. 여튼 거기 중에서 한 4분의 3 정도가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아래 세트인 트위드 치마랑 트위드 자켓 세트를 입고 안에 흰 색깔 블라우저를 입거나 또는 밑에 검은 색깔 슬랙스와 위에 검은 색깔 블레이저 입고 안에 하얀 색깔 블라우스 입죠. 네, 그냥 그렇게 입어도 됩니다. 충분히 예뻐 보입니다. 깔끔하고 단정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차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자, 치마 길이는 조금 넉넉한 것이 좋습니다.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는 앉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H치마가 너무 좁거나 이렇게 하면 앉기도 불편하고 또 면접 때 다리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길이가 있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도움이 되었는가요? 네,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고 좀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다들 잘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나온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들 수 있다 하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가 실제로 교직에 가면 여러분들 제일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면 되니까 화이팅입니다.